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. 솔직히 좀 반영될 건 이제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,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HMM 이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죠. 컨테이너의 운임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유는 그 HMM이 과거에 2010년대 후반에 힘들었잖아요. 그때 정부 쪽에서 하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회사 살려보자라고 선택을 했던 게 컨테이너 고도화였습니다. 여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글로벌 해운 동맹에도 복귀를 하고 그걸 통해 점유율을 확보를 해서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자 이게 목표였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잘 나갈 땐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게 조정이 나오면 그만큼 실적이 감소되지 않았겠습니까? 2020년에 이 컨테이너 부족이 많았었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지만 당시에 이 돈을 번 기업들이 컨테이너선 새롭게 바꾸자 혹은 뽑자라고 해서 투자를 한 게 있었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인도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올라간다. 이 운임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게 실적 하락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HMM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? 경쟁력 있는 컨테이너에는 꾸준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쪽을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? 그때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게 기업 인수. 현대 LNG 해운 요 관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SK 해운이 인수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.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됐다? 이거 사면은 매각할 때 덩치가 너무 커진다. 좀 매각이 힘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불발이 됐잖아요. 솔직히 회사 입장에선 그게 베스트였는데 안 되니까 아쉬웠던 거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벌크선 같은 거를 구매하고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져 왔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다? 컨테이너는 좀 힘들어도 벌크는 괜찮다.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리고 LPG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?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. 그리고 어차피 과거에 HMM이 회사 힘들었을 때 사업부를 쪼개서 팔 때 그 현대 LNG 해운 요거를 쪼개서 내보낸 전적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겸업금지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럼 이거 끝날 때까지는 어차피 못했어요. 그러면 지금은 이 나중에 알래스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미국에서 천연가스 사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. 일정 같은 거 나오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때 준비해도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건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LNG 해운이 인도네시아한테 매각이 되었다면 한국의 정부는 LNG 계약 지금 있는 이 순간엔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계약 끝나면은 국산 업체를 또 찾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. 그거 우리가 배만 준비하면 가지고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좀 빨리 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할 텐데 가지고 있는 배들이 너무 오래돼서 어차피 새로운 배를 샀었어야 됐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가져오는 거는 결국 고객 포트폴리오와 남아있는 그 계약인데 근데 이제 HMM 정도의 체급이라면 그 계약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. 괜히 돈 쓰지 말자. 이게 큰 역할을 했다 정도로 이건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원유는 요즘 좋지 않냐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SK운이 아쉬운 거죠. 정제 마진 엄청 올라가면서 이쪽이 진짜 알짜인데 그때 만약에 됐으면 HMM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라가거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을 텐데 이건 정부에서 자꾸 그 쥐고 있으려는 움직임과 함께 매각하려는 움직임 같이 보여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 상황이 나타나는 거다. 이건 좀 빨리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안 좋아지는 것과 방어하는 것 요것만 있는 거냐?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전 좋아질 것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? 결국에 컨테이너가 수요가 좀 떨어지거나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
근데 증가할 수 있는 이슈가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? 공급에 맞춰서 수요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요거 괜찮아지게 될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죠. 근데 요거는 미국의 핵심인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12월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들려오는 거 한 가지. 그리고 이제 내년 6월에 파월장 임기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못해도 4번에서 5번 정도는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 거. 그 두 번째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가 1월 1일 세법상 시작인데 지금 소득세 요거 인하까지, 개인세 인하까지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. 막 발언 나오고 있고. 그럼 요거까지 된다면 미국에서 경기 활력이 돌 테니까 그때 한번 올라가는 요거 생각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잘 나오면 그때 반등 가능하겠구나. 그럼 올해 연말이랑 내년에 나름 괜찮은 거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횡보하다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때 수급이 어떤지를 보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돈 들어오고 있죠.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이들이 괜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 이후에는 그러면 여기서 수급 계속되면 버티다가 이제 61선 시도가 딱 되면 보통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평선 아래에 있을 때 61선 돌파한 이후부터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.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요때 있었던 패턴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며 요거 맞춰가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241선까지 한번 갈 거고 여기 돌파하면 위에서 버텼다가 또 한번 시도하는 요 그림. 자, 그럼 지금은 수급 들어오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며 마무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글로 쓰며 영상 정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뭐라고요?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단 실적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이제 방어와 함께 내년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오고 있으니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 이쪽부터 엄청 들어오고 있다. 여기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.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라인 현재 수급 괜찮으면 여기 481선 언저리에서 버텨보면 되고요. 올라갔을 땐 61선 1차 목표 241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자.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윗거는 한참 좀 뒤에 일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뤄보는 것도 괜찮잖아요. 제가 또 후속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 테니 그건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.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아니군요.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